연준이 금리 인하를 확정했습니다. 자, 내리긴 내렸는데 왜 시장은 조용할까요? 그리고 왜 리플은 오히려 약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겁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보시면 이번 금리 인하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유동성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정치 일정까지 합쳐보면 2026년 중간선거 전까지 경기가 꺾이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방향은 분명히 완화 쪽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도 시장이 조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처럼 돈이 전체 자산에 퍼지는 방식이 아니라 AI 같은 전략 산업으로만 집중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이 장기 국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돈이 머무는 자리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체 시장은 조용한데 특정 섹터만 과열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AI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건 알겠는데 리플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여기서 핵심은 거시가 아니라 리플만의 공포 요인입니다. 바로 에스크로 물량에 대한 우려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새로운 법안 때문에 리플이 보유한 물량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죠. 지금 법안이 리플 에스크로를 실제로 강제 매도하게 만든다는 공식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확정된 악재가 아니라 가능성이 만들어낸 공포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런 공포에 아주 민감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흔들리고 기관은 바로 그 흔들림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XRP ETF는 상장 이후 단 하루도 순유출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도 뒤에서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장이 보여주는 행동 데이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리플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점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하락 추세 상단은 여러 번 두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움직임은 본격적인 전환 직전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리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구간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지루한 횡보나 하락이 아니라 세력과 기관이 물량을 정리하고 모으는 조용한 구간입니다. 유동성의 방향은 이미 완화로 돌아섰고 ETF 자금 흐름은 꾸준하고 개별 악재는 공포가 과장된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동시에 겹치는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의 조용함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래는 개인들과 같이 가는 걸 싫어하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그 이후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더 큰 수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시작한 사람 중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80%는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는데요. 수익을 낸 20% 중에서도 정작 행복해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잠시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이유는 돈을 벌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느 순간부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하루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죠. 아침에 눈을 뜨기 전부터 손이 먼저 휴대폰을 찾고 메시지도 아닌 뉴스도 아닌 차트부터 열어보는 그 습관, 올랐으면 잠깐 숨이 쉬어지고 내렸으면 일어나기도 전에 기분이 가라앉는 그 느낌. 사실 제일 이상한 건 이겁니다. 이제 막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의 감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죠. 왜냐면 돈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면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투자 때문에 지쳤다라고 말하기엔 내가 뭔가 루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하죠. 판단이 어려워서, 예측이 안 돼서, 혹은 타이밍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전략이 틀려서도 아니고 시장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조급한 거죠. 하루 안에도 감정이 너무 뒤섞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투자는 손실보다 감정 소비가 훨씬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매 순간순간 머릿속은 포지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내가 왜 그 가격에서 눌렀지라는 생각들, 혼자 죄책감 느끼는 그 이상한 시간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수익이 나도 허무하고 손실이 나도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계좌보다 먼저 무너진 게 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투자를 하면서 돈보다 내 하루를 더 많이 잃었습니다. 출근길, 집중해야 하는 업무 시간, 쉬는 시간, 잠들기 전까지 하루의 구멍마다 시장의 소음이 스며들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아,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기준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면 된다고, 지표를 알면 된다고, 정보를 많이 모으면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봤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실패는 전략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략을 지키는 나라는 인간이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한다고 조급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지식이 많아졌다고 공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아지면 더 흔들립니다. 더 비교하고, 더 불안해지고, 더 급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기법을 바꾼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늘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건 차트가 아니라 나라는 것. 이 사고방식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니 이상한 변화가 생기더군요. 뉴스에 덜 흔들리고, 폭락장에서 덜 겁먹고, 반등장에서 덜 들뜨고, 횡보장에서도 조급하지 않아졌습니다. 투자가 내 삶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투자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투자는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방식을 지키는 게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늘 늦게 겁을 먹고 너무 빨리 희망을 갖거든요. 감정은 항상 뒤늦게 반응합니다. 무너지고 나서 무서워하고 오르고 나서 탐욕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내 감정을 아예 시장에서 빼버릴 방법은 없을까? 가격은 떨어지면 기회를 만들고 오르면 위험을 만들지만 감정은 떨어지면 겁을 먹고 오르면 희망을 가져버립니다. 이 모순 속에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 없이 따라가던 이 단순한 원리들을 기술에 그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감정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먼저 반응하고 가격이 오르면 욕망이 아니라 규칙이 먼저 움직이는 방식. 폭락에도 반등에도 횡보에도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구조.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정하기만 하고 시스템이 하루 종일 움직이게 하자. 바로 DCA 기반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DCA가 뭘까요? 달러 카스트 에브리징의 약자로 정액 분할 매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가격을 예측할 필요 없이 조금씩 나눠 사서 이익 나면 자동으로 팔고 다시 시작하는 스마트한 무한 반복 매수, 매도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100배 혹은 1000배 그 이상의 수익을 이뤄준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에게 돈보다 정말 중요한 삶을 돌려줬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트를 먼저 보지 않아도 되고 폭락이 와도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반등이 와도 불필요한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회의를 하고 있을 때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조금씩 내 계좌에 쌓여갔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본 사람들은 목소리를 냅니다. 자동 매매가 위험하다 혹은 내가 해야지 자동으로 했다가 큰일 난다라고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시스템은 누군가 대신 판단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칙을 여러분 대신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한 금액, 여러분이 정한 주기, 여러분이 정한 자산을 감정 없이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실행해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주인입니다. 다만 행동하고 일하는 건 시스템이 24시간 운영하는 구조죠.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사람 중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고 물어봤었죠.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고 싶네요. 투자를 하면서 진짜 자기 삶을 지킨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고 말이죠. 나의 하루가 시장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차트에 납치되지 않길 바랍니다. 흔들려야 할 건 시장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방법, DCA 자동 매매 시스템. DCA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셔서 네이버 폼만 작성해 주시면 확인되는 순서에 맞게 프로그램 링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가족들과 더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세요.